최근에 4년 전의 드라마를 굉장히 재미있게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온 대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라고 코칭을 하냐면 넘어설 수 없는 적은 가까이 두라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JP모건이 코스피를 분석한 이 재료를 보고 딱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이제 넘어설 수 없는 적인가? 같이 여기서 투자 안 해서 긍정적인 수익률을 만들어낼 심사인가? 이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일단 코스피 7,500선까지 상향 조정한 흐름들. 물론 불장일 때, 강세장일 때입니다. JP모건이 이렇게 코스피를 높여 잡은 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목표치는 6,000입니다. 그런데 불장일 때는 7,5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업그레이드 시킨 겁니다. 상향 조정시켰고요. JP모건의 의견은 어땠냐면 작년 4월은 중립이었거든요. 쳐다도 안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작년 6월에 비중 확대를 하면서 반기 이상 비중 확대를 유지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5천 돌파 이후에 긍정적인 시각이 다시 한번 생긴 듯한 그런 멘트도 적어 놓았고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정말 잘했습니다. 글로벌리 성과가 가장 뚜렷하고 좋았던 그런 국가였는데 그런 흐름으로 봐서 앞으로 더 잘 갈 수 있다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듯 했습니다. 기분 좋은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탑픽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투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이쪽이고 현대차, 신한지주,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이 좀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HD그룹도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G화학과 SK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 우위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코스피가 7,500까지 잘 가면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테마에 투자를 해야 되냐 그 근거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메모리 반도체인데요. 당연히 삼성과 SK하이닉스를 좋게 보겠죠. 이게 시장을 그동안 견인했던 강력한 그런 우군이었으니까 작년 8월 이후 상승분의 60%를 주도했었습니다. 올해 EPS 같은 경우에도 컨센,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 약 40% 상향 조정한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장기 성장 산업이 두 번째 테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조선, 방산, 그리고 전력 되겠습니다. 오늘 LS 일렉트릭도 여기는 없지만 좀 많이 튀어오르던데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서 다른 산업재 섹터로 매기가 확산되는 흐름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 JP모건이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것도 기업 이익 성장도 굉장히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주사와 금융,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지주사와 금융이 들어가 있죠. 일단 상법 개정이 입법에서 실행 단계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3월 주총 시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법 개정, 대표적으로 배당 소득 분리과세 있습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기업들이 배당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죠. 이런 부분이 촉매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탑픽과 세 가지 테마를 알려드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중순 이후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수급적인 부분에서 전략을 세워드리는 거고요. 국내 기관 같은 경우에도 비중 환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증권사가 매수 주체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 미국 주식 굉장히 많이 베팅하셨잖아요. 역대급 매수였는데 앞으로 세제 개혁이나 괜찮은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오면 국내로 다시금 마음이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코스피 앞으로 불장 7,500까지 정말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제도 공격적으로 JP모건이 제시를 했으니까 눈여겨보시고요. 그런데 투자 매력이 후순위인 종목도 써놨더라고요. 그게 이제 셀트리온, 포스코 퓨처엠, NC소프트였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토류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 광물, 이거는 안보 그리고 국가 경쟁에 어떻게 보면은 생존 코드로 부각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돈을 어디 쓰냐에 보면 어떤 것이 전략 자산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볼트라고 해서 핵심 광물을 전략적으로 비축할 수 있는 그런 비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17조 원을 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례적인 게 미국 수출입은행 이쪽에서 가담을 하거든요. 최대 규모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 추진 거래 중에 민관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민간 자본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투입이 됩니다.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에너지 위기가 있었는데 전략 비축유, 정부가 개입해서 이렇게 하는 흐름들 이후에 정말 히토류 같이 광물 자원을 핵심 자원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흐름들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라서 알려드리고요. 공급망 다변화 이런 부분을 구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토류, 갈륨, 코발트가 왜 중요하냐? 정말 대세 중의 대세인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걸 강하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망을 다변화시키고 미국 내에서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그만큼 강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협력사들이 있습니다. GM과 스텔란티스, 구글 같은 기업인데 아마 중국 쪽에서 여기 먼저 읽어드리면 중국이 자원 무기화 이런 부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히토류 이런 부분을 갈륨, 게르마늄 수출 허가제를 도입을 하면서 미국 쪽을 압박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꼴은 못 보겠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어쨌든 공급망을 좀 다변화시키고 미국 내에서 만들자라는 의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게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 가격이 또 급등하면서 충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좋지 않겠죠. 그래서 협력 파트너사에게 앞으로 문제가 생길 때 이런 부분을 히토류, 갈륨, 코발트 이런 부분을 먼저 주기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GM, 스텔란티스, 구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히토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은 아마 느끼실 텐데 어제 시장이 흔들렸을 때 JS링크는 16%인가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장중에 26%까지 추가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히토류와 연관된 국내에 몇 안 되는 기업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봐야 할 이유가 있을죠. 내일 제가 이제 국내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찾아보니까 거의 커버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CLSA에서 어쨌든 실적 컨퍼런스 콜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만 이 부분을 커버를 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JS링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연구자석 관련 신흥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느낌은 좀 잘 탔습니다. 서방 중심의 히토류 밸류체인에 선제적으로 편승한다 이런 전략. 이게 좀 맞아떨어지니까 최근 주가도 급등하고 있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비중국산,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중국이 좀 싫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아닌 곳, 연구 자석을 생산하는 몇 안 되는 기업으로서 그 핵심 가치, 완전 성장 스토리를 다르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히토류 자석 수요는 2020년 대비 2030년까지 봤을 때 약 3배 정도 늘 것이다, 급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가전, 로봇,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에 다 산업의 수요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광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히토류 중에 중요한 부분이 최종 소비 시장 중에 히토류의 거의 44%를 연구자석 이런 부분이 좀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국 연구자석 신흥 기업이잖아요. 최근 주가가 급등하는 이유가 좀 분명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OEM 같은 경우에도 중국 아닌 다른 공급처를 찾고 있거든요. 잘만 하면 긍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JS링크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한 20에서 30% 붙은다라고 하고요. 20%에서 30% 프리미엄을 내고도 내가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60 정도 프리미엄 이런 부분을 얹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생산 라인이 안정화됐을 때 JS링크는 영업이익률 20% 내외의 개선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고 업계에서는 얘기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확장 계획이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에는 충남 예산 공장이 양산을 대기하고 있거든요. 작년 9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말레이시아와 미국 쪽에
생산 거점을 구축하려는 게 동시에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내년 가동 목표를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신규 자석 공장을 좀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28년과 29년에 생산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 라인이 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이런 부분을 하면은 보조금,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사실상 이런 부분이 잘 검토가 되는지 사업 조사, 타당성 조사에 좀 착수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협력, 이런 이슈도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어쨌든 미국 내에 중국 아닌 히토류 관련한 기업으로서 앞으로 부각받을 수 있을지 보시고요. CLSA가 포스코 퓨처의 목표 주가 10만 원, 이런 부분도 언급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에서 삼성 SDI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국내 증권사와 시각이 얼마나 갭 차이가 나는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오늘 잘 가다 보니까 골드만삭스가 목표 주가 36만 원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 골드만삭스의 목표 주가를 현재 주가가 좀 넘어서고 있는 흐름도 오늘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에서는 삼성 SDI의 투자 의견을 ESS 시장이 괜찮을 때 추가적으로 업사이드 여력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ESS가 가장 강력한 성장 핵심 동력이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올해 ESS 매출은 1년 사이 한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서 ESS로 라인을 전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효과를 본다면 출하량은 좀 급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정도 회복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소형 배터리나 AI 수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비중국 이런 부분을 좀 맞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거둘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 양산 일정은 유지한다고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은 있고 ESS 성장 모멘텀인데 목표 주가는 현재 거보다 낮은 36만 원으로 유지했다. 이 포인트를 잠시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국내 증권사와 갭이 좀 벌어집니다. 일단 DB증권은 삼성 SDI 전고체 타임라인 그대로이다 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봤고 목표 주가 4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골드만삭스와 많이 좀 갭이 벌어집니다. 전고체 전지 내년 말에 양산을 시작하면서 올해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로봇이나 도심 항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 가능하니까 그 모멘텀이 유효하다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 SK증권은 목표 주가 45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역시 매수 유지했는데요. 올해 실적 개선폭이 좀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못했거든요. 그 기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동률은 조기 반등 목표라고 합니다. 이 부분 보시고요. 그리고 섹터 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고 하면서 PER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도 언급했으니까 SK증권의 리포트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